음. 이제 기록을 조금 해놨다가 나중에 복습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하다가 도중에 이해가 됐으면 1번, 이해가 안 됐으면 2번 그렇게 어, 할 일을 줄 겁니다. 그때 빨리빨리 채팅창 열어가지고 1번, 2번 찍어가지고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다항식의 연산부터 고차방정식까지 일단은 나가려고 합니다. 연립방정식 앞부분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지금 학교가 음, 수업 일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시험 범위는 더 작게 조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내신 비중도 1차 고사보다는 2차 고사의 비중을 더 둔다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3대 7 정도로 될 건데 그렇다고 1차 고사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1차 고사가. 왜냐면 1차 고사에서 잘 친 애들이 2차 고사도 잘 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월, 수, 금 해서 낮 1시부터 2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보통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수업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선생님 하는 말의 양이 더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60분으로 아마 될 겁니다. 60분보다 더 빨리 마칠 수도 있고 약간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시간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연산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다항식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념을 연결을 한다고 하면 다항식이라는 거를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라고.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모른다. 어떤 미지수가 포함이 돼서. 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자, 다항식에 이제 숫자에 덧셈과 뺄셈을 하듯이 다항식도 덧셈하고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있는데 내려가는 차순위 내려가는 식이랑 차순위 올라가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거나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거나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림 차순이 중요하다. 오름 차순은 내림 차순이 있기 때문에 오름 차순을 한번 배워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내림 차순이 어떤 거냐? 다음 식을 한 문자에 대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나타내는 거,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차례대로 높은 것부터 낮은 쪽으로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문자에 대해서 얘가 수학에서 주어입니다. 자, 한 문자에 대해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x에 대해 y에 대해 x랑 y에 대해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자꾸 바뀝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한 문자에 대해 이 문자가 x라고 하면 x만 보시면 됩니다. y라고 하면 y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수라든가 오름차수라든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 봐라가 제일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한다. 자, 동류항이란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항을 말합니다. 그 개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뺄셈도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정리를 더하면 된다. 바꿔서 정리를 한다. 자, 그럼 덧셈과 뺄셈은 모두 뭐로 계산할 수 있다? 더하기로 계산한다.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주어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바꾸어도 성립한다.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뒤에 거 더하나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뒤에 거 두 개 먼저 더하고 앞에 거 더하나 그래서
결과는 같다. 그래서 결합한다, 묶어준다.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됩니다. 자, 개념 참 쉽죠? 잠깐. 다음, 다항식의 곱셈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는데 나눗셈이란 말은 잘 안 쓸 겁니다. 왜냐면 나눗셈도 곱셈을 역수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이라고만 볼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에서 분배 법칙을 참 중요한 말이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를 한다. 얘는 덧셈이겠죠. 덧셈과 뺄셈. 다항식에서 곱셈에 대한 성질은 세 다항식 A와 B와 C에서 교환 법칙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말합니다. A 곱하기 B나 즉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곱셈에 대해서는 결과는 똑같다. 자,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는데 앞에 거 두 개 먼저 곱하고 뒤에 거를 곱하나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를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는 덧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특이하게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배 법칙. 자, 두 식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다항식을 곱한다. 괄호 안에 B 더하기 C가 3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괄호는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다항식의 곱에서 한 식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B 더하기 C라고 마무리가 안 됐고 앞에는 A를 곱한다. 그러면 A를 B에도 곱하고 A를 C에도 곱해서 가운데 부호를 더한다. 자, 얘가 뭐가 된다? 분배 법칙이 됩니다. 분배 법칙은 풀어줘도 분배 법칙이고 묶어줘도 분배 법칙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먼저 두고 뒤에 C를 곱하나 어, 이거는 다른 거니까. 자, 뒤에 숫자가 있으면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두 번째 거 여기서 설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C 곱하기 A 더하기 B 꼴로 바꿔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뒤에서 곱해도 된다. 아니면 얘를 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B에 C를 곱한 것은 자, A를 C에 곱하고 B를 C에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짜리를 두 개짜리에 해주는 게 더 실수가 적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까지 마무리됐고 자, 이제 곱셈 공식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곱셈 공식 10가지는 자, 다 외우셨을 겁니다. 아마 그 고1 거를 미리 공부를 하셨다면 다 외우셨을 건데 외워도 또 잊어버릴 겁니다. 자, 곱셈 공식 10가지는 숙제로 내줄 겁니다. 자, 이거를 스캔을 떠서 쌤이 카카오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 깐다? 핸드폰 바탕화면을 깔아놓고 다 완벽히 외워질 때까지 자,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핸드폰을 열 때마다 꼭 보십시오.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보고 핸드폰으로 하려고 했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완벽하게 외워진다는 어디까지를 말을 하는 거냐면 자, 학생들한테 보통 시험에 내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내줍니다. 이까지 내주고 뒤에 거 적어봐봐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주고 적어봐봐.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이거를 적어놓고 오른쪽 거를 적을 수 있으면 일단 1단계는 통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어디까지 지우냐면 나중에 번호만 놔두고 다 지웁니다. 자, 번호만 놔두고 다 지우게 됩니다. 다 지우고 나서 여기
둘 다 적으셔야 됩니다. 1번식은 어떻다, 2번 등식은 뭐다, 3번 등식은 뭐다, 4번 등식은 뭐다. 그런 식으로 다 적을 줄 아는 게 이제 완벽히 외웠다라고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곱셈 공식을 한 방향으로 외우게 되면 1단계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은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으면 자 반대로 묶어낼 수도 있다. 즉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자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만 적어놓고 뒤에 식을 완벽히 적을 수 있으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다고 해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5번 공식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즉, 몇 개만 외우면 된다? 6개씩만 외우면 된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뭐랑 연결할 거냐면 1번과 연결해서 볼 겁니다. 1번식. 1번식 A 더하기 B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2개 곱한 거에 2개 빼가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자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각각 나오고 2개 곱하고 곱하기 2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개씩 곱한 게 3개가 나오고 즉 A, B, C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곱하는 거는 A, B, B, C, C, A가 되고 여기에 2개씩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1번식과 연결하면 된다. 자 그리고 6번째 식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도 1번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이 오고요. 제곱이 오니까 여기 2 곱하기 AB가 됩니다. 자, A 곱하기 B는 설명을 하자면 1차 곱하기 1차이기 때문에 2차가 됩니다. AB에 관한 2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6번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6번에는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각각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앞에는 개수가 3이 됩니다. 얘 말고 다른 거는. 그리고 A와 B를 곱하게 되는데 한 번은 얘도 위에 것처럼 2번 곱하면 2차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3번 곱하면 3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한번,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게 되면 6번에 2개의 공식은 그냥 외워집니다. 자, 앞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거 A가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동그라미에 세제곱 더하기 3A 3 동그라미 B의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3 동그라미 뒤에 건 세모라고 할게요. B를 안 했네. B를 세모라고 하면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세모 뒤에 거의 세제곱 이런 꼴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앞에 거 동그라미 A 세모는 B 넣어주시면 뒤에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식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거도 똑같습니다. A가 동그라미, 마이너스 B는 세모로 잡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에 세제곱, 세제곱 아닙니다. 제곱입니다. 제곱, 뒤에 거 한번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에 A 넣고 뒤에 거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나요? 여기 뒤에 거에 제곱. 자, 얘 정리하면 얘는 A 세제곱.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B가 살아있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3A 제곱 B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B란 게 2번, 즉 2번 곱해지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3AB의 제곱 마이너스 B를 3번 곱합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문자는 b의 세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설명 들을 때는. 근데 오늘 복습 안 하면 이거는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꼭 복습하십시오. 자, 7번. 7번 보면 얘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a 더하기 b랑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랑 분배 법칙을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만 찍어 드릴 겁니다. 뭘 봐야 되냐면 나중에 얘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근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거 부호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을 제가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자, a 더하기 b 곱하기 앞에 거 a의 제곱 가운데 오는 거는 2개 곱하고 a, b의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그리고 뒤에 거는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면 자 어떻게 따라간다? 앞에 거 뒤에 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 플러스 b니까 밑에 거도 한번 해볼까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2개 곱하고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 세제곱에 b 세제곱을 뭐한다? 뺀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색깔 칠해드리겠습니다. 얘 더하기 더하기 같다. 빼기 빼기 같다. 여기는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네요. 다시 생각해 놔. 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같은데 여기는 뭐가 된다?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된다. 얘만 기억하시면 실수 안 하실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을 찍어 드린 거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8번 들어가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는 3번 공식과 연결을 한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가로가 2개 곱해지는 거죠. 1차식이 2번 곱해질 때. 그래서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의 곱은 앞에 거 2개 곱한 거, 즉 x의 제곱. 자, 여기 상수끼리 더한 거에 x 붙입니다. 다음 상수끼리 곱한 거를 합니다. 더한다,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 8번 보시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랑 x 플러스 c의 곱은 앞에 것만 다 곱한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숫자만 상수만 다 더하고 뭐한다. 내림차수는 x제곱을 붙였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거는 다 곱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x라는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자, 이거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괄호가 3개가 있는데 x를 여기에서 주머니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하면 자, x가 나오려면 여기는 숫자, 여기는 숫자 이렇게 상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bx가 됩니다. 즉 더하기 abx.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걸로 해서 x를 선택하게 되면 ac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x를 선택했으면 bc가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bcx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 x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자, 숫자를 2개씩, 2개씩, 2개씩 곱해서 더한다. 그리고 x를 붙여준다. 자, 제일 처음 어떻게 된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상수를 더한다. 두 번째는 2개씩 곱하고 더한다. 세 번째는 3개를 곱한다. 자, 세 번째 거를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하면 4차식까지 도출이 됩니다. 이런 꼴로 되면. 자, 다시 말해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x만 다 곱했다. 두 번째는 상수를 다 더하고 x다. 그리고 x 여기에 개수는
세 번째 개수는 어떻게 된다? 두 개씩 곱하고 더한다. 네 번째 개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세 개씩 곱한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세 개씩 곱하고 더한다. 근데 여기서 세 개씩 곱한 건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하나만 적고 끝낸다. 이 말입니다. 자, 3차도 되고 4차도 되고 5차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거는. 자, 9번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전개를 하면 이거는 2번 공식과 같죠. 합차 공식과.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앞에 거에 제곱, 여기에 제곱의 부 반대로 더하기 a제곱 b제곱. 다음 마지막 거는 b의 4제곱 이렇게 된다. 자, 어차피 증명하는 거는 한번 봤을 거라 생각이 되고 증명하는 것까지 하면 끝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외워 두십시오. 자, 10번은 별표 친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데 잘 봐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하면 각각 세제곱 한 거에 합에 빼기 세 번 a, b, c를 3을 곱한 거를 뺀다. 마이너스 3 a, b, c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계속 체크를 해줄 건데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볼 겁니다. 자, 이항만 시킨 거랑 똑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자, 곱셈 공식만 확실히 외우셨으면 편하겠죠.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남기고 왼쪽으로 이항한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남기고 왼쪽으로 이항한다. 그리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만 남기고 얘를 왼쪽으로 이항한다. 밑에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만 남기고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다 나온다. 자,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만 적어놓고도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시면 뒤에 거 곱셈 공식의 변형은 안 외우셔도 된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5번식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5번이 여기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얘만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된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전체의 제곱에 얘는 2로 묶어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에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했다 여기. 자,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4번은 중학교 3학년 심화 문제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즉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두 개 한 세트로 갈게요 그냥. 자, 위에 거 하나만 설명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할 건데 얘를 뭐로 묶어내냐면 2분의 1로 묶어내게 되면 풀었을 때 얘가 되니까 2a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꼴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므로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얘는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므로 적어 놨습니다. 세 번째는 c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2c제곱을 이렇게 풀어놨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내면 어떻게 된다? a-b 전체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랑 얘랑 묶는다. 그러면 b-c 전체의 제곱이 된다. 나머지 있는 거 얘랑 얘를 묶어내게 되면 a-c의 제곱이랑 묶어낸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붙어 있다? 2분의 1이 붙어 있다. 얘 계산한 게 여기 있다. 이 말이 될 겁니다. 자, 얘도 이렇게 되겠, 얘가 아니고 위에도 이렇게 되고 밑에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 묶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자, 다음
자, 5번은 어렵다고 한 3번 공식, 3번 공식. 자, 그러면 얘가 전개를 했을 때 10번 공식인가?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3abc가 되죠. 자, 얘 외우시면 뒤에 거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좀 따라오는데 힘들다 하면 4번 찍으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된다 그리고 할만하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7번 찍어 주십시오. 자, 이게 미션입니다. 채팅창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 아래 있나? 아래에 눌러서 제가 먼저 찍어볼게요. 1, 2 여기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아니면 채팅창 열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카카오톡에 해서 4번하고 7번 중에서 찍어 주십시오. 민지 맞고. 어렵지? 그냥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게 1, 2년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보고, 한두 달이 아니고 한두 달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보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서 자리를 잡혀야 돼서. 그래도 따라올 의지가 있으면 아마 복습은 하실 겁니다. 자,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외우십시오. 조금 있다가 쌤이 이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면 얘를 배경화면으로 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안 오신 분, 안 오면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예슬아, 응, 혹시 카톡에 찍었나? 찍었는데, 나갔는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까지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 분배 법칙으로 곱셈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나눗셈 남았으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나눗셈은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나눗셈을 할 때 보면 각 다항식을 중요한 말 나오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 보시면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자, A라는 식을,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나누기 B를 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거. 배웠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검산식으로 활용한다. 나누어지는 식은 A는 나누는 식과 몫과 곱한 다음 나머지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예식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써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 나머지는 숫자이거나 상수이거나 뭐다? R의 차수보다 B의 차수가 더 크다. 나누는 식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항상 커야 된다. 이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특히 R이 0이 되면 나머지가 0이 돼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A는 B와 Q의 곱이 되므로 B는 인수가 된다. 즉 약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다. 자, 다음 여기 2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를 나눌 겁니다. 뭐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나누어지는 식을 안에 내림차순으로 적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항이 없는 게 있다. 플러스 x 항이 없더라. 그래서 0 곱하기 x라고 해서 얘를 비워 놓는다. 얘가 중요합니다.
안 비워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나눈다. 이렇게 세로식으로 나눠보겠다. 자, 내림차순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맞추면 된다? 앞에 문자를 똑같게 만들면 된다. 개수까지 똑같게 만들면 된다. 자, x제곱이니까 2x의 세제곱이 되려면 2x만 곱한다. 여기 목자리에는 이렇게 적는다. 두 개 곱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5가 아니고 어디 갔지? 자, 얘랑 얘를 식 전체를 곱해서 밑에 분배 법칙으로 풀어서 적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에서 아래 거를 만다, 뺀다도 한다, 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립제법 들어가면 거꾸로 나눗셈 될 때는 만다, 더한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빼게 되면 없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2, 5 뒤집어서 더한다. 그래서 5x의 제곱이 된다. 위에서 아래 거를 뺀다. 0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된다. 자, 다음 여기 내려온 식에 하나 더 내려오겠죠, 이제. 자, 여기 최고차항을 똑같이 만든다. 개수까지. 그러면 5만 곱하면 된다. 5에 생략된 말은 플러스 5다. 플러스 5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누는 식에 5를 곱하게 되면 5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10이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 사라지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x만 남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걸 뺄 때는 밑에 껴 부호 반대로해서 더한다. 위에서 아래 거 뺀다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얘는 나누어지는 식은 2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은 나누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위에 나와 있죠? 2x 플러스 5가 되고 두 개 곱하고 나머지는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44번. 자, 이제 대표 문제 들어갈 건데 쌤이 답지를 안 보고 할 겁니다. 안 보고 하는데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문제 풀이 과정에 오류가 없으면 넘어갈 거고 오류가 생기면 답이 맞다고 해도 거기서 멈춰놓고 다음 단계는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더하기 빼기의 실수가 좀 잦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당식 A와 B가 있습니다. A라는 식입니다. A 자리에 얘 다 넣으면 되겠죠? B라는 식입니다. 대신 넣으면 되겠죠? 대입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당식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그냥 무작정 A 자리에 넣고요. B 자리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뭐하고 넣는다? 정리하고 넣는다. 더하기 B가 된다. 자, 그래서 이 X는 A 빼기 4B가 된다. 자, 그러면 일단 A 빼기 4B를 해볼 건데 A 빼기 4B라는 I는 자, A에서 B의 4배를 뺄 겁니다. A 적어볼게요. A 그리고 4B도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A 자리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의 제곱이 되고요. 4만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8xy 플러스 16y의 제곱이 되는데 뭐 한다? 뺀다. 빼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얘는 a-4b라는 식은 6x의 제곱 부호 반대로 해서 더하는 거죠. 부호 반대로 해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xy가 되고요. 부호 반대로 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0y의 제곱이 됩니다. 와, 실수는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2x라는 i가 된다. 아이고. 맞죠?
자, 그러면 x라는 i는 어떻게 되냐면 2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됩니다. 마무리된 겁니다. 얘가 답입니다. 답 찾으면 되겠죠?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답은 보이네요. 3번 되겠습니다. 자, 할만 하실 겁니다. 할만 하실 겁니다. 자, 유형 2번. 유형 2번. 다음식 얘랑 얘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개수는 전부 다 전개하지 마시고요. 얘를 3번씩 곱하고 얘도 3번씩 곱하고 얘도 3번씩 곱하고 얘도 3번씩 곱해서 전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x제곱이 되려면 뭐랑 곱하는지만 보십시오. 여기서 선택을. 선택 못하죠, 얘는. x의 제곱이 되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6x의 제곱은 뭐랑 곱해야 x의 제곱이 될까요? 자, 10이랑 곱합니다. 그래서 60x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x는요. 플러스 5x랑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x제곱이랑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x제곱이 됩니다. 얘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19x의 제곱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54번에 보면 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5번 공식인데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되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되고요. 두 번째 거 정리하려고 하니까 각각 제곱의 합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요. 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B의 2배 그리고 얘랑 얘 하면 플러스 2BC 그리고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있죠. 세 번째 거 정리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플러스는 2CA 그리고 네 번째 거 정리를 하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고 두 개 곱하면 플러스 AB의 2배 자, 이제 다 마이너스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를 다 더하면 된다. 그럼 얘는 4개, 얘도 4개, 얘도 4개가 있고요. 다 다니까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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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 곱하기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유형 4번. 자, 공통 부분이 있는 다음식의 전개에서 뭐 한다? 치환한다. 공통 부분은 치환한다. 이렇게. 자, 공통 부분이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여기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적는다? 3a 빼기 b는 어떤 문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그럼 여기에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2c 곱하기 t- 플러스네요. 2c. 자, 얘는 합차 공식이네요. t 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과정 사이에 뭐 적어야 되냐면 t 자리에 3a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 자, 그래서 얘를 잡아 넣어주면 3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c의 제곱 넣으면 된다. 두 번째 거네요. 자, 그래서 얘만 정리하면 됩니다. 얘 일본 공식이죠. 9a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유형 5번. 자, 얘를 포함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볼 겁니다. 얘는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옵니다. x-y는 2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일 때 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곱셈 공식의 변형 두 번째 거 보셨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전체의 세제곱에 플러스 3x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넣으면 되겠죠? 뭐가 된다? 2다. 2의 세제곱 플러스, 자, 얘는 모르겠다. 3 곱하기 xy 곱하기 2가 되는데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xy의 값만 찾으면 된다.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찾을 겁니다. x-y 전체의 제곱은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인데 얘가 이항하면 플러스 2xy를 하게 되면 같다 이 말이죠. 자, 이래도 찾고 앞에 거 이항 안 해도 찾습니다. 자, 얘는 2기 때문에 4는 제곱은 4는 여기는 얼마입니까? 얼마였죠? 3이네요. 3 마이너스 2xy가 되므로 얘 이항하면 1은 마이너스 2xy가 돼서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고 계산하고 값 적으시면 됩니다. 자, 2의 세제곱은 8이죠. 자,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여기 약분해서 1이다. 그러면 결론은 3만 빼면 된다. 답은 5다. 답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별표 쳤던 거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 얘도 잘 보셔야 되는데, 얘도 별표 치십시오.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꼴이 있을 때는 얘 꼴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양변에 x를 나누게 된다. 그럼 나누게 되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 되고 얘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2가 된다. 자, 얘 나왔으면 얘 정리해서 필요한 것도 구하시고 대입하시면 끝나게 된다. 자, 잠시만 문제 좀 풀고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네네. 자, 이게 중요하다가 잠시 끊어졌는데, 자, 다시 재개하면, 자, 얘가 아까 앞에 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5번이랑. x 자리에는 그대로 x가 들어가고, y 자리는 x분의 1을 넣고 계산을 한다고 다시 하셔도 되는데, 얘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얘를 변형을 할 거면, x-x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아니죠. 얘는 하면 안 되고.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여기 부호 반대로 플러스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2개 곱하기가 되는데 2개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 가로 열고 안에 거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만.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다? 곱하기 1인데 x 곱하기 x분의 1만 생략이 됐다. 여기 얘랑 얘 부호는 같고요. 얘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앞에 여기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가 돼서요. 얘는 8 더하기 6이 돼서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수꼴로 나오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얘 어렵다고 했던 거 10번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얘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통분해서 하면 A, B, C 분의 BC 더하기 BC, BC 여기는 AC, AC 더하기 AC 더하기 나머지는 AB가 되겠죠. A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만 찾으면 끝나죠. 얘만. 자, 얘만 찾으면 끝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에 찾아보겠습니다. 곱셈공식의 변형.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2, B 이렇게 할게요. C 이렇게 하면 어려울라나? 식 있는 대로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식 있는 대로 어떻게 갈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곱셈 공식이죠 그냥. 그래서 얘는 3을 잡아놓으면 9는 얘는 15죠. 15 플러스 2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네모로 했습니다. 얘 왼쪽으로 향하면 마이너스 6은 2 네모가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만 넣어주면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유형 8번 들어가겠습니다. 유형 8번 별표 쳐놓으신데 얘가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나와가지고 언제 작년, 재작년에 지금 고2 올라가는 애들이 중앙에서 얘 문제가 나는데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2명 맞췄습니다. 그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찍어서 보통 맞춘 애들이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4 더하기 3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이 되는데 얘가 잘 봐서 하나만 탁 붙여주면 끝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4 빼기 3이 있었으면 참 쉬울 건데 라고 될 겁니다. 그럼 4 빼기 3을 하면 1이 되죠. 1은 곱해도 똑같습니다. 1입니다. 그래서 식의 변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4 빼기 3만 붙여주시고 계산하면 끝난다. 자, 그래서 2개 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또 2개 하면 4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그리고 여기 마지막 2개를 계산하면 4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이 된다. 답은 3번이 되겠다. 되셨죠? 자, 유형 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 길이가 17, 얘가 17이랍니다. 자,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이 내접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과 원주각에서 나옵니다. 얘가 180도면 원주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했을 때 원주각이 생기는데 이 원주각은 절반이다. 90도가 된다. 이거를 배워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길이를 A,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B라고 할 때 위에도 A, B가 있기 때문에 가르기 해서 초등학교 때 2개 더한 거는 둘레의 절반이 된다. 23이 된다. 자, 그러면 문자 하나로 정리하면 얘를 A로 하고 가로의 길이를 세로로 어떻게 한다? 23-A로 한다. 됐죠? 자, 그러면 A, 식 2개로 할까? 아니죠.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네요. A 제곱 더하기 23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은 17의 제곱이 된다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A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리고 23 마이너스 A도 0보다 크다. A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2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고 23보다 작은 조건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찾아내서 A 값 구한 다음에 여기 23-A랑 뭐하면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 문제가 몇 개 정도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번. 2개, 3개.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이고 나머지가 얘일 때 자, 얘일 때 다항식 A는 자, 검산식 사용하면 됩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가 A로 나눴을 때 A 곱하기 목 검산식입니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된다.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얘도 이항시켜서 A 값을 구할 거다. 자, 그러므로 얘 이항시키면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는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초딩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작은 거 2개 곱하면 큰 게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누면 된다. 그래서 큰 거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여기에는 뭐로 나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다. 자, 똑같이 만들면 되죠. 여기랑. 그럼 x제곱씩 곱해서 밑에 적을 겁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의 제곱. 여기서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x제곱의 개수가 없어요. x세제곱의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의 식을 어떻게 한다? 한 칸씩 띄어서 적어야 된다. 잠시만요. 뭘 쓰려고 했다가 못 썼는데. 어떻게 한다? 살짝 띄운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위에 아래 거 빼면요. 없어지고 얘는 x의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가 되고요. 너무 굴래? 자, 그러면 얘랑 x 세제곱이랑 맞추려면 플러스 x를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x를 곱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고요.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위에서 아래 거 빼면 플러스 5x가 되고요. 마지막 하나 있던 거 내려보내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하려면 마이너스 5를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5는 똑같네요. 신기하네요. 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위에 몫을 적으면 무슨 값이다? A 값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나머지 두 문제는 일단 한번 풀 수 있으면 풀어서 한 문제밖에 안 되네요. 한 문제만 풀어서 카톡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그 문제집에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여기 범위에서 안 되는 거는 카톡에 올려주시면 수업 전에 미리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